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대통령 변호인의 이념 전쟁. 어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마 실시간 검색어 그리고 각종 이슈의 논란의 인물 첫 번째 바로 서석구 변호사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과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입니다. 네. 지금도 이제 뭐 친박단체의 이제 맞불 집회도 삼성동에서 열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늘 이 서석구 변호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석구 변호사가 이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열리는 그 탄핵 반대 집회에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이제 그 해병 전후의 어떤 호의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직접 나타나서 박수를 받았는데요. 예. 일단 이제 아마 서석구 변호사가 직접 대통령 대리인이 저렇게 현장에 나와서 집회를 임하는 것 자체는 지난번에 이제 2차 헌재 탄핵 심판 재판에서 본인이 했던 그 진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에 비춰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좀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이제 그 헌재 2차 심판에서 이번 촛불 민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대통령 옹호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헌재 대리인의 어떤 전략 자체는 이번 헌재 심판 자체를 뭔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법률 심리보다는 오히려 좀 정치적 이념 논쟁이라든지 특히 이제 탄핵과 탄핵 반대 이런 어떤 노선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노선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서석구 변호사가 오늘 현장 집회에 나온 것은 지난번 2차 그 변론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 지금 촛불 민심, 광화문 광장의 민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폄하를 했거든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지난번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광화문 웃기고 나자빠졌네. 무슨 놈의 100만 명입니까? 영국의 BBC나 일본 신문에는 20여만 명이라고 발표했죠? 그래야 20여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자리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뻥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기집단 인민재판 반란 세력들을 상대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자! 목소리도 참 우렁차고 거의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이거 정치인 다 되셨네. 이게 네. 본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이 우리가 뭐 다 같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팩트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숫자 자체를 좀 많이 축소해서 얘기하는 듯한 그리고 그게 맞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글쎄, 그래서 이제 본인 얘기는 자, 뭐 20만 명도 못 들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 광화문서부터 여기 시청학 광장까지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특정 지점에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지난번 그 한 뭐 몇 차 집회 정도 해서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학 광장까지 다 모였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100만 명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의 위치에는. 그리고 이제 저는 숫자라는 것은 지금 뭐 11만 명이라고 뭐 미국 국방부가 뭐 공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공표했다는 얘기는 저는 그 언론 보도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이게 숫자상으로는 항상 그 저 숫자는 몇십 년간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기자들도 과제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시비 걸리기 싫으니까 뭐 주최 측 추산 얼마, 뭐 경찰 추산 얼마 이렇게 그냥 병렬로 써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게 주최 추산 이런 걸 빼고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석구 변호사가 저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그걸 공격할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여튼 저 부분은 뭐 무슨 뭐 페르미의 법칙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있긴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였고 서석구 변호사도 그걸 제기를 했는데 적어도 서석구 변호사가 저렇게 말씀하신 저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 하면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좀 논리적인 사람 이렇게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뭐 수치도 워낙 뭐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또 좀 황당무계한 주제 그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박 대통령은 도대체 이제 이분을 왜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박 대통령의 정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 아닙니까? 대통령이 저런 정서를 갖고 있다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사들의 대체적으로 저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지금 서석구 변호사가 온몸에 태극기를 두르고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나서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부적으로 무슨 법리를 다투어서 자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이거는 A법 또 이하는 탄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두째 문제고 지금 이 판을 정치적인 논쟁의 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치적인 논쟁의 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제일 중요한 보수의 논리는 뭡니까? 종북 좌파라고 몰아치는 겁니다.
그 앞에 전면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은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지금의 이 판을 어디로 몰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딱 맞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 사람들만을 위한 일종의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 촛불 시민들 보면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러나 그건 그들 얘기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사들의 갖고 있는 방향은 이렇게 우리는 태극기를 누르고 또 종북 좌파의 집회와는 단호하게 각을 세우면서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가겠다. 국민이 뭐라 하든 말든 그 국민 뭐 100만, 1000만 웃기지 마라. 11만이라 하더라. 미국에서 미소에도 다 봤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마 우리 사회를 밖에서 제3자가 보면은 비극의 현장이다. 근데 잠시만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말씀드릴게. 왜냐하면 이 서석구 변호사가 지금까지 이번 주엔 확실한 논란의 중심 인물인데 네. 이재명 성남시장과도 연관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인데요. 그 정미용 아나운서죠. 네. 전 아나운서께서 과거에 이제 그 종북 지자체장들은 다음 선거 때 모두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몇몇 분을 지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같이 지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고소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건에서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긴 했는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서석구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결국에는 얽혔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하튼 서석구 변호사가 워낙 최근에 이제 튀는 발언을 많이 하시니까 예.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이중환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또 다른 대리인단. 대리인이잖아요. 예. 사실 그분이 그 대표인 처음부터 변호를 했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이중환 변호사하고 지금 서석구 변호사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제 이 헌법 재판을 하게 되면 전직 헌법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전면에 나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이동욱 전 헌법 재판관이 이제 아마 대통령과 면담할 때 그때 이제 함석을 해서 이제 헌법을 하기로 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종업 재판관이 지금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이제 서석구 지금 변호사가 나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중환 변호사가 그동안 이제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이분도 안 나서고 이제 그런 걸 보면 결국 이제 박 대통령이 이번 어떤 그 헌재 심판을 임하는 자세와 전략 네. 이런 것이 이제 기존에 했던 법리 논쟁을 이제 하지 않겠다. 그리고 본인도 아마 조사를 제가 볼 때는 아마 특검 조사를 받는다든지 또 헌재 직접 출석한다든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좀 이 법리 논쟁보다는 이념 논쟁으로 좀 가겠다.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한 그런 어떤 인선과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헌재 어떤 그 변론이 아닌가. 네. 그렇게 않고서는 사실 저렇게 전략적으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전체 전략 자체를 좀 저는 다르게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박 대통령은 그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촛불 시위 때문에 대한민국 여론이 양분되면서 진보 보수 종북 좌익이 우리를 몰아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 나중에 3, 4월 시나리오가 그럼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각이 되면은 더 좋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 판을 대통령의 국정 실패라든지 국정 농단이 아니라 좌우 진보 보수의 이념적인 색깔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만약에 박 대통령이라면 일단 탄핵부터 좀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법리적인 투쟁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사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100% 사법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해서 여론을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좀 그런 성격이 있죠. 그 이전 과거에 이제 탄핵 심판 관련한 판례를 보면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느냐 안 했느냐 또 국민들이 신뢰를 거둬들였느냐 안 거둬들였느냐가 네. 중요한 판단 기준에 속합니다. 그건 결국에는 민심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얘기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서석구 변호사의 이런 활동은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민심을 좀 자기 쪽으로 돌려보겠다. 그러니까 촛불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종북이다라고 몰아가면서 좀 민심을 다시 한번 촛불 쪽으로 쏠리고 있는 민심을 돌려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잠시만요. 저희 현장 상황 잠깐만 보고 올게요. 저희 오늘은 뭐 지금 논란의 핵심 인물이 서석구 변호사도 저쪽 강남 코엑스 삼성동을 갔어요. 근데 오늘 윤정현이 네.
항상 뭐 대학로, 뭐 종로삼가, 덕수궁 뭐 이런 데서다가 왜 오늘은 강남에 진출을 한 거예요? 오늘은 일단 지금 그 특검 사무실, 선릉에 있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일단 집회를 진행하면서 지금 특검의 그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 이제 특검 자체가 이제 야당이 추천한 그런 특검으로 해서 임명이 됐고 이제 불공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를 이제 야당으로 이제 경찰로 넘겨라. 이런 주장과 함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맛집 순방을 한다고 그래요. 맛집 순방이요? 네, 그 이제 박사모가요? 뭐냐면 이 박사모가 이제 어떤 투쟁 전술을 한 게 뭐냐면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 이제 강남의 유명한 맛집들을 가서 거기서 이제 막 토론하는 겁니다. 이 탄핵 자체가 이제 부당하다. 그런 걸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확산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맛집들에 가서 다들 회원들이 앉아서 거기서 큰 소리로 토론을 하자. 네.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탄핵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는 걸 좀 느끼지 않겠는가. 아주 신종 저는 이 투쟁의 수법 같은데 네. 맛집 토론을 하신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박사모 오늘 공지를 보면 오늘 시위대 앞에는 뭐 성직자분들이 쓰겠다, 뭐 성직자 가운까지 우리가 빌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 이건 또 무슨 의도인 거예요? 그것도 또 혹시 저 네. 서석구 변호사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얼핏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서석구 변호사가 어버이연합 법률 고문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장면을 봤잖아요. 헌재에서 이 기도하는 장면 보셨죠? 아니 그 정도로 서석구 변호사가 전방위적으로 이제 아니 손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혹시 그런 것 아닌가? 네. 왜 그러냐면 성직자들이라는 게 이제 그 사실 따지고 보면 성직자가 상징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결백하다, 정직하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니까 그거를 차용해서 박사모 집회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곧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혐의점이 있지만 그 혐의점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검찰이나 또는 특검에서 뒤집어 씌우는 거다 지금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성직자들을 앞세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제가 하나 딱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서 지금 서석구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이걸 자꾸 그 개별 조항을 다투지 않고 뭔가 이 이념 논쟁, 진영 논리를 자꾸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하나하나 따져가면은 저는 이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박 대통령의 전략이 저런 식으로 바뀌었다면 네. 오히려 헌재 심리가 짧아질 수 있는 것 빨라질 수 아닌가? 있다.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을 그렇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중간중간에 계속 그 친박단체의 집회 현장 모습은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